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순간적으로 한 말 때문에 후회해 본 경험 말입니다. 그때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괜히 한마디 더 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진 기억은 없으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로 넘어갈 일이 노년에는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인생은 결국 말 때문에 풀리기도 하고 꼬이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혀는 작지만 인생을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말이 오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이 더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에게는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함과 상처 주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사람보다 오래된 인연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소중한 인연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괜히 한마디 더해서 관계가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경기도에 살던 한 68세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들과 식사 중에 작은 말다툼을 했다고 했습니다. 생활 방식에 대해 조언을 하다 감정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말이 거칠어졌고 아들과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시간이 지나 깊이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혀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말은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나온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보다 침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에서는 말의 절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불필요한 말은 오해를 만들고 갈등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을 줄이면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듣는 시간이 늘어나면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말보다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를 안정시키는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고난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인생을 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차근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명 마음이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인간관계가 서서히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것은 관계입니다. 말은 생각보다 오래 사람의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에게는 말이 더 솔직해지기 쉽습니다. 그 솔직함이 배려를 잃는 순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서울에 살던 한 70세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직설적인 성격으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면 해도 된다고 믿고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에서는 그 성격이 능력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말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생활 습관을 지적하는 말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는 인생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충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이해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식사 자리가 점점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의 한마디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도 듣는 사람 마음은 다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말의 결과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은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건드립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기준을 쉽게 넘어서게 됩니다. 노년에는 관계의 폭이 줄어드는 대신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가 삶의 만족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런데 말 때문에 이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농담이 상처가 되고 작은 지적이 원망이 됩니다. 상대는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말을 아끼지 못하면 결국 대화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큰 싸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거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을 줄이지 못해 사람이 떠나는 현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 고난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일은 늦출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크게 싸우지 않아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상대는 말을 줄이고 대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관계는 이미 식어갑니다. 경기도에 살던 한 66세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늘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손주 교육과 생활 방식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도 감사하다고 말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짧아지고 대화 내용도 단순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말했는데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말 습관을 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좋은 의도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오해가 반복됩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따뜻한 말은 오래 남고 차가운 말은 깊은 상처가 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말의 영향력이 더욱 큽니다. 가족은 평생 함께 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가족이 멀어지면 그 외로움은 매우 깊어집니다. 노년에는 친구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삶의 중심이 됩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한번 멀어진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은 짧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3번의 생각이 관계를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년에는 이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관계는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야 삶의 온기가 유지됩니다. 혀를 다스리는 일은 결국 사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말합니다. 말을 줄인 후 가족이 더 가까워졌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고난이 깊어지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말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의 가능성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특히 남의 이야기를 쉽게 전하는 습관은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관리 일을 하던 한 67세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는 성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의 출처가 그분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주민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피하고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도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큰 후회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나는 친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평판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평판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오해를 쉽게 만들게 됩니다. 농담이라고 한 말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비판이라고 한 말도 공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말의 의도와 결과는 항상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침묵은 실수를 줄이고 관계를 안정시킵니다. 또한 말을 줄이면 듣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이 적은 사람은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뢰가 더욱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는 큰 자산이 됩니다. 한 65세 여성은 동호회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농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누군가의 개인 이야기를 가볍게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 이후 모임 분위기가 어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재미를 위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모임에서 더 신뢰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혀를 다스리는 태도는 평판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노년의 평판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관계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변화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말합니다. 말을 아끼고 나서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고난의 본질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결국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장 늦게 나타나지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고난이었습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한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실수로 넘어갈 수 있었던 말이 노년에는 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와 평판이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 69세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손님과 직원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성격이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바로 지적하는 것이 정직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그 말을 받아들이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과의 갈등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일이 틀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주변 지인의 한마디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말이 정직해도 사람 마음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관계와 평판이 경제와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람이 떠나면 도움을 받을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립이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고립은 노년 삶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끊어지고 신뢰가 사라집니다. 결국 도움을 요청할 곳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년에는 작은 도움 하나가 삶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인생의 안전망을 흔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평온이 사라지는 점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한 후에는 후회가 남기 쉽습니다. 그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과거의 말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괜히 화를 내고 상처를 준 기억이 오래 남게 됩니다. 이 기억은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이런 후회를 줄이게 됩니다. 말을 아끼면 마음도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판단이 안정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노년에는 마음의 안정이 행복의 핵심이 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나서 인생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무리한 책임도 줄어들고 삶의 여유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태도는 결국 인생을 보호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균형이었습니다. 균형은 말의 절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말을 이긴 사람이 결국 인생을 지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고난의 가장 깊은 의미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혀는 작지만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간의 말이 오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침묵이 관계를 살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말이 노년에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신뢰가 줄어들고 마음의 평온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삶의 기반까지 흔들리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말보다 듣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도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평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온은 조용한 태도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을 줄이면 갈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여유와 안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 편안함은 말의 절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마음도 단단해지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판단이 차분해지고 선택이 안정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경험으로 말합니다. 말을 줄이고 나서 인생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더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일은 어려운 수행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조용한 태도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노년에는 이 지혜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 했고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다른 길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침묵이 삶을 지키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이 더 평온하고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